기자회견은 말 그대로 기자들을 모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리죠. 억울한 것, 발표할 것 등등을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최근 또 역대급 기자회견이 나오기도 했죠. 하고 싶으신 말이 많은지 정치인도 연예인, 스포츠 스타도 기자회견을 많이 합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 전파되다 보니 파급력도 큰 편이죠. 영화에서도 뭔가 중대 발표를 하거나 분위기를 바꾸려고 할 때 기자회견 장면을 많이 씁니다. 내부자들에서 이병헌 아저씨의 기자회견 장면도 있었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세계관을 만들어버린 토니 스타크의 기자회견 장면도 손꼽히는 명장면이죠. I am Iron Man. 와, 다시 봐도 개멋있네. 하지만 세상에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기자회견 후의 영향까지 엄청나서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되는 우리나라 네임드급 기자회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미니진 아주머니 기자회견 보고 재밌겠다 싶어서 빠르게 만든 영상입니다. 제가 빼먹은 역대급 기자회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박시 님들 말이 맞습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공작원 31명이 청와대를 습격,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목적으로 침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60년대 들어 한미동맹 체제가 굳건해지고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점차 커지자 북한은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베트남 전쟁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활약하자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북베트남의 호치민은 북한의 김일성에게도 파병을 요청했죠. 하지만 북한은 대규모의 병력을 파병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대신 남한의 국내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여 베트남에 더 이상 파병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죠. 그 약속의 방점이 바로 1.21 사태입니다. 북한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특수 공작원들은 휴전선을 넘고 얼어붙은 임진강을 건너 산을 따라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300m 가까이 도착. 여기서 자하문 초소 경찰의 검문에 걸리고 총격전이 시작되죠. 이 총격전에서 많은 군인과 경찰,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침투 공작원 31명 중 미확인 1명, 투항한 김신조를 제외한 21명을 전원 사살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김신조의 기자회견은 매우 충격적이었죠. 내비는 박정희 대통령을 따를 거하고 대놓고 박정희 모가지를 따라왔다라는 말에 매우 놀랐습니다. 제일 놀란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바로 김일성의 주석궁을 폭파한다 라는 목적으로 실미도, 장공도, 까치부대 등 특수부대를 만들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간첩을 구분하기 위한 지문과 사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주민등록증이 생기는 계기가 되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북한의 위기는 급속히 경색되었고,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일괄적으로 6개월씩. 와, 말년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6개월 더 군대 있으라고 하면 너무 끔찍하네요. 예비군도 이때 처음 창설되었고, 고등학교와 대학에서는 교련 실습 수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교련복을 입고 제식훈련법이나 구급법 등을 배웠죠. 2000년대 초반 G.O.D는 국민 아이돌이었습니다. 춤을 추며 라이브도 가능한 실력에 당시 아이돌들이 신비주의 컨셉으로 예능 출연도 많이 하지 않고 말도 많이 하지 않았던 분위기와 반대로 리얼리티 예능 프로에 출연하며 친숙한 이미지로 학생뿐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인지도가 매우 높았죠. 요새 뜨거운 방시혁 아저씨가 작곡가로 참여한 아이돌 그룹이기도 합니다. 당시 맏형인 박준영은 배우 한곤과 연애 중이었습니다. 한 기자에 의해 이들의 연애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죠. 당시 연예인, 특히 아이돌의 연애는 금기사항이었습니다. 남자 아이돌과 여자 아이돌이 얘기를 했다, 눈을 마주쳤다 라는 이유만으로 사진에 눈을 파고 욕설이 가득한 편지를 보내는 등 극단적인 안티 행위가 자행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국민 아이돌의 맏형이 연애를 해? 용납할 수 없다. 소속사는 바로 박준영을 강제 탈퇴시킵니다. 하지만 멤버들 간의 케미가 좋았던 G.O.D, 다른 멤버들은 소속사의 의견에 반대하는 탈퇴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버립니다. 하나의 G.O.D를 원했던 팬클럽도 탈퇴 반대 운동을 펼쳤고, 박준영도 기자회견을 합니다. 32살이에요. 오케이? 이 눈물의 기자회견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건강한 성인이 연애를 한다는 이유로 소속된 팀에서 나가야 한다? 이런 불합리에 정면 돌파하는 기자회견에 대중들은 공감했고, 박준영과 G.O.D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소속사는 결국 제명을 철회하였고, 뒤에도 왕성한 그룹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돌 팬덤 문화도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연애가 아니라 웃어만 줘도 안티가 되어 몹쓸 짓을 하던 분위기에서 솔직하고 건강하게 연애를 한다면 전부 다 너그럽게 응원을 해주는 분위기죠. 근데 아직도 카리나가 연애한다고 왜 사과문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죄냐?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가수, 노래방에서 가장 많은 곡에 수록된 가수 나훈아. 이분도 역대급 기자회견의 주인공입니다. 마초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일본에서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고 콘서트에서 김정은 돼지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의 생각을 가감없이 말하는 상남자죠. 미국 가수가 방한했을 때 과한 조건을 말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미국 공연 제의를 받았을 때 전용 헬기를 준비해라, 보디가드는 40명이다, 레드카펫을 깔아라 등 과한 조건을 똑같이 불러버리는 개간지. 근데 미국 에이전트가 실제로 이 조건을 다 받아줘서 공연을 잘하고 오셨죠. 이 상남자 슈퍼스타는 2006년 이후 대중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기자들 사이에서 루머가 떠돌기 시작하죠. 나훈아가 아프다, K모 배우와의 연문설 등등. 그리고 이게 커지고 커져서 나중에는 일본 야쿠자와 K모 여배우를 두고 시비가 붙어 화초가 거세당하고 고자가 되었다라는 소문까지 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배우에 대한 공격과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자기에 대한 단순한 루머 때는 무시하고 반응도 하지 않았던 나훈아. 그러나 후배들이 공격받고 힘들어하자 바로 기자회견을 잡아버립니다. 연예계 최초 TV 생중계. 잠적한 것이 아니라 다음 콘서트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다 라며 루머들에 대해 하나씩 반박, 해명을 해 나가던 중 나훈아는 의자 위로 올라가고 허리띠를 풀기 시작합니다. 내려서 5분을 보여드리고 아니면 믿으시겠습니까? 팬들은 믿는다며 파리를 말리고 소문을 내고 그 소문을 퍼뜨린 기자들은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기자회견에서 나의 해명을 위해 나온 게 아니다, 후배 여배우들이 악성 루머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나왔다 라며 상남자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기자들에게 여러분들은 팬때로 사람 목숨을 위협하는 거 아시지요? 하면서 자극적인 기사를 위해 근거 없는 루머를 쓰고 퍼나른 기자들을 향한 쓴소리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훈아와 여배우들은 루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땅으로 내려왔던 셀럽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다 라는 평가를 받는 개 지르는 기자회견이 끝이 났습니다. 나훈아의 기자회견 전에는 기자와 네티즌들의 허위사실 기사, 명예훼손 악플에 대해서 연예인은 무대응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기자의 펜으로 연예인들을 매장시키는 게 너무나 쉬웠기에 기자들의 파워는 강력했고 연예인들은 그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네티즌들도 방구석에서 이런저런 댓글을 달며 씹어대는 게 흔했고요. 기자들 앞에서 힘이 없는 연예인들은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가만히 있었고 소문은 더 커지고 멀쩡한 연예인들이 은퇴를 하거나 장기간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죠.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안타까운 일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나 상남자의 정면 돌파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도가 넘는 모욕에는 강경 대응하는 기조가 생겨납니다. 최근 제일 뜨거운 기자회견이죠. 솔직히 이 기자회견 때문에 영상 만들었습니다. 아직 사건 초기이고 솔직히 뉴진스랑 미니진 아주머니, 방시혁 아저씨 저는 다 잘 몰라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영상에 넣은 이유는 세상에 기자들을 모아놓고 유튜브 라이브를 생중계까지 하는 기자회견에서 뭔 새끼니 강아지니 18이니 2시간 동안 이렇게 생으로 욕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억울한 건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건지 계속 들이박아 버리시고 같이 나온 변호사들이 법적으로 불리하다고 진정시키는데도 개쌍 마이 웨이로 계속 얘기하고 변호사들은 고개 숙이고 한숨 쉬고 이런 기자회견이 처음이고 진짜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언제 이걸 뛰어넘는 기자회견이 나올까요? 그리고 그 다음번은 어떤 주제의 기자회견일지 궁금해집니다.